자, 먼저 오늘 월가의 뉴스리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거 뭐가 많아졌어요. 그러네요. 되게 뭐가 많아져서 이거 보니까 예. 제가 요새 눈이 진짜 되게 아프거든요. 이거 보니까 눈 건강 것도 있고, 에피차즈기. 이름 조금 어렵네요. 차즈기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차즈기라고 해요. 네. 이게 눈에 좋군요.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못 봤어가지고 보니까 한정 수량으로 특별 할인한다. 이런 거 중요하죠. 이런 거 이제 잘 공략해가지고 사면 되는데, 저도 하나 사야겠네요. 루테인 아스타잔틴.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 이러다가 되게 꽉 찼어요. 여기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데, 광고주님, 여기 비어 있으니까 자리 빨리 선점을 해주시고요. 다양한 우리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사실 저희가 새벽 방송이라서 예. 상대적으로 시청자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광고가 조금 아쉬웠거든요. 네, 여러분 자리 많아요. 여기도 있고요. 네, 여기도 조금 남아있고요. 근데 누가 보면 지금 여돈 앵커님이 3프로TV 대주주인 것 같아요. 뭐 팔로 나온 사람. 아니 홈쇼핑 하나 한 런칭해줬으면 25% 정도 좋겠어요. 이제 지분을 가지고 계신 분 같은 느낌이. 지분은 먼지만큼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근데 우리 박 팀장님 자리 앞에가 좀 허전하네. 그러네요. 예, 3% 멤버십 가장 중요한 그렇죠. 뭐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많이 남아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셔야 우리가 양질의 콘텐츠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나눠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밤사이에 그래도 시장 좀 반등해서 분위기 괜찮았잖아요.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왜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안 좋아요? 좋은데 한번 일단 보시죠. 오늘 뭐 한번 화면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요? 주제 보시죠. 오늘 일단 뭐 해찌아이를 좀 보시게 되면 해찌아이? 네, 해찌아이에서 보통 이런 카툰을 좀 저거. 내놔요. 하루를 좀 대변하는 그러한 이제 그림 뭐 카툰을 이렇게 매일 이렇게 내놓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시장 심리를 보통 이제 나타내는 그러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 보시게 되면 오늘 뭐 바로 나왔던 이 카툰을 보니까 요 한 분은 이제 파워볼을 혼자 상상하는. 저게 최고 아닙니까? 로또. 저도 미국 가면 항상 삽니다. 그래요? 한 번도 된 적은 없지만 저 한국에서도 살 수 있던데 사이트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불법 아니에요. 불법 아닌데 저도 이제 해본 적은 없지만 사이트에서 구입할 수 있다라는 거를 신문 기사로 봤어요. 그래요? 해본 적 없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역시 진짜 오늘 바로 가서 찾아볼 거죠.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사업을 생각하고 있고. 제가 정말 열심히 일하면 거기 진짜 열심히 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자, 그 다음에 또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또 어떤 분들께서는 뭐 메가밀리언스를 또 뭐 상상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옆에 이제 엔비디아를 또 상상하는 또 투자자가 그만큼 지금 뭐냐면 파워볼 메가밀리언스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정말 로또잖아요, 로또.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가 정말 어디까지 올라갈까, 정말 나에게 어떠한 부를 안겨줄까라는 그러한 많은 꿈과 희망을 품고 있다. 이걸 지금 한 그림에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엔비디아가 물론 최근에 좀 조정을 줬지만 오늘의 상승은 또 다른 어떤 꿈을 또 안기게 해주는 그러한 날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오늘 뭐 핵심 헤드라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 전에 제가 방금 말했던 인터넷에서 할 수 있는 파워볼이 불법이라는 더주세요님의 말이 있는데 이게 팩트 체크를 제가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저 여러분 안 해봤어요. 아니 뭐 또 이제 약간 저 예전에 홍콩 카지노 갔다고 막 도박했다라는 그 프레임 씌웠는데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고 요거 제가 확인해서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불법이에요? 모르겠어요. 한 분이 이제 불법이라고 하니까. 그럼 뭐 도박금 뭐 이렇게. 아닙니다. 저 괜히 이러다 수사받습니다. 자, 헤드라인 바로 보죠. 알겠습니다. 자, 헤드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과 채권의 역대급 자금이 유입이 됐다라는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고요. 자, 이 부분은 뭐 어제 제가 잠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주식에 뭐 역대급 자금이 또 지난주를 통해서 한번 쭉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간 업데이트를 매번 해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못했던 탐리가 S&P 500이 15,000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논리로 또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올해 하반기 자동차 시장이 좀 둔화가 예상이 된다라는
그러한 뉴스가 있어서 뭐 가볍게 좀 다루고 가도록 하겠고요. 그 이번 주 금요일이 또 마감이 되면 러셀 지수가 이제 리밸런싱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러셀 지수가 리밸런싱 하게 되면서 이 리밸런싱 하는 여러 시가총액 가중이나 아니면 최근에 AI 랠리를 통한 종목단의 어떠한 여러 뭐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웨이모가 이제 올해 8월부터는 모든 사용자가 이용 가능할 수 있게끔 확장한다. 자,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 부분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사기라고 합니다. 하지 마세요. 저희가 낚일 뻔했네요. 저도 낚입니다. 예. 요새 뭐 많이 돈이 한국에서 하는 거 필요한가 다 봐요. 사기라고? 그러니까 우리 미국 외에서 파워볼을 하는 거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뭐 파워볼 손실 다 복구해 드립니다. 막 이런 거 있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는 거의 뭐 주식 관련해서 스팸 보내는 것처럼 무제한 베팅 가능 막 이런 거. 그거 들어가면 IP 그 주소가 아마 필리핀이나 이런 데를 뜰 수도 있어요. 미국이 여러분, 아니라. 아침부터 이상한 소리 하는데 하지 마세요. 불법이라고 합니다. 미국 가면 심심풀이로 한 번씩 사셔서 뭐 해보는 건 괜찮은데 국내에서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파워볼을 괜히 갖고 나왔나 봐. 이걸로 지금 6분 까먹었어. 자, 미국 증시 대표 지수 얼마나 반등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76% 하락했습니다. 네. 다우지수. 나스닥은 1.26% 상승했고요. 아마 뭐 다들 아시다시피 빅테크들이 오늘 뭐 랠리를 또 펼쳤기 때문에 그러한 나스닥의 상대적인 상승폭이 컸다. S&P 500 0.39% 상승했고요. 러셀 2000 지수는 상대적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0.33%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맵을 그냥 바로 보시면 딱 느낌이 오시죠. 어제는 어제는 가치주들이, 그러니까 밑에 있는 요 오른쪽 하단이 녹색불로 들어왔다가 어제 거랑 비교해 보고 싶네요. 진짜. 그죠. 완전히 그냥 극단 극과 극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엔비디아가 6.76% 상승하게 되면서 뭐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뭐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올라갔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건 또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물론 뭐 반도체 장비주들이 좀 올라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 혼자 독주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물론 뭐 기술적 반등일지 아니면은 일부 건강한 조정 이후에 또 다른 랠리를 펼치기 위한 하나의 뭐 초입 구간인지는 우리가 향후 또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구글과 메타, 테슬라가 또 어제 동반 2%대 넘는 상승을 또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일라이릴리도 마찬가지로 1%대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림을 보시게 되면 빅테크들 특히나 이런 큰 시가총액 큰 기업들 위주로 상승했다. 나머지 기업들은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러셀 2000 지수가 하락을 했는데 사실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러셀 중소형, 특히나 이제 바이오에 관련된 그런 기업들은 좀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러한 모습이 좀 보여줬고요. 물론 이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여러 가지 매파적인 발언이 좀 나오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러셀 2000 지수에 있는 기업들이 좀 소폭이 아니죠. 좀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줬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셀 2000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기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계속 기회예요, 지금. 오늘 이제 파워볼이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다. 더하기 러셀 2000이 이제 기회다. 두 가지 망언으로 월간 뉴스레터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오늘 금리와 유가는 또 어땠습니까? 금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금리는 사실 PCE 발표를 앞두고 이번 주는 지속적으로 4.2%를 뭐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금요일이 가장 중요할 그러한 PCE 발표가 있다 보니까 뭐 이번 주는 뭐 금리 같은 경우는 큰 폭의 어떤 변동성을 안 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나오는 PCE 발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금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캐나다 CPI가 갑자기 튀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시장 미국 월가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캐나다와 미국의 상황이 조금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캐나다의 CPI가 갑작스럽게 뭐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이번에 미국도 조금은 좀 우려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만 과거에 지금 뭐 유가에 대한 흐름, 물론 쉘터 같은 경우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쉘터가 좀 견고하게 지금 CPI를 또는 PC를 누르는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유가가 뭐 지난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빠졌기 때문에 이번 PC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선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캐나다는 좋지 않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뭐 지정학적 악재 그리고 여름 수요에 대한 상승 효과로 뭐 지속적인 좀 변동성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80달러, 81달러 왔다 갔다 언저리에서 지금 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놀고 있다고요? 유가가 거기서 놀고 있다. 놀고 있네. 예, 그게 생각이 나네요. 이것도 캐치하실 줄 알았어요. 자, 기업별 소식 보겠습니다. 솔라이트부터 좀 볼 텐데 급락을 했어요. 아, 급락했어요. 네. 사실 솔라이지도 미국의 대표적인 태양광 기업으로서 많은 분들께서 투자를 하실 텐데 2029년 만기로 3억 달러 상당의 전환사채 발행 소식에 주가가 마이너스 20%대 급락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도 있지만 가장 좀 큰 게 뭐냐면 이 고객사 중에 일부분, 그러니까 고객사인 PM&M 일렉트릭이라는 그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이 파산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 기업이 그러니까 솔라이즈가 어음으로 들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빚을 가지고 있는데 1,100만 달러 빚을 모두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밝혔다. 이런 부분 때문에 솔라이츠가 또 회사의 여러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훼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나와서 급락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카니발입니다. 사상 카니발은 최고치던데요? 네? 사상 최고치예요, 카니발이. 지금 네. 그쵸. 오늘 보니까. 맞아요. 지금 시장 예상치 상회한 실적 발표 주가가 8%대 상승을 했다. 와. 그리고 이번 3분기 가이던스도 좋고요. 연간 가이던스도 좋대요. 근데 이번 3분기 가이던스가 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거의 대부분 메이저 항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진이 돼 있는 상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사상 최고치를 또 찍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C 리미티드, 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JP모건의 투자학연 하향 소식에 주가가 마이너스 3%대 하락을 했고요. 경쟁 심화로 인해서 마진율이 좀 하락될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에 일단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돈 앵커님이 좋아하시는 카지노 운영업체 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왜 그래요? 전 인생이 도박이기 때문에 따로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농담이고요. 자, 레이몬드 제임스의 투자 의견 하향 소식에 주가 마이너스 5%대 하락을 했습니다. 자, 현재 가치 평가가 적절하다고 믿고 있고요. 적정 주가가 20불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아마 한 18불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19불, 18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적정 주가까지 이미 오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에어버스입니다. 보잉도 사실 인도량에 대한 큰 악재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 에어버스도 마찬가지로 2024년 재무 목표 대폭 삭감 소식에 주가가 마이너스 9%대 하락을 했고요. 올해 수익이 감소하고 항공기 인도량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노보노디스크입니다. 노보노디스크가 비만 치료 위고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국에서 장기 체중 관리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에 주가 3%대 상승했고요. 저는 이 부분 잘 모르겠는데 비만 기준이 체질량 지수가 있대요. BMI. 이게 이제 30 이상. 그리고 체중 관련해서 동반 질환이 1개 이상 있으신 분. 이런 분들 환자의 우선 제공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중국에서 이 비만 치료제가 내년인가 내후년부터 어떤 그 특허권이 만료가 되면서 중국에서는 또 값싼 비만 치료제가 대거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식도 사실 들리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 비만 치료제 관련된 또는 이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같이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매일매일 체중을 재면서 저의 인바디를 항상 저 앱에 저장을 해놓고 있어요. 저기 이제 30 이상이라고 했죠. 저는 보니까 19.97이네요. 다행입니다. 19.97? 네,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봤는데. 오늘 앵커님은 마르셨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재면은 19.97이면은 많은 거예요? 이게 저 보면 복부 비만율이 약간 이때 저 배 없는데 엄청 마르셨는데? 마르진 않았어요. 지금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제가 한 6kg가 쪘어요. 그런데 제가 한 3kg 뺐어요. 그래서 많이 줄었어요. 더 빠지시면 안 돼요. 왜요? 1g이라도 사라지면 안 돼요? 너무 마르면 좀 보기 안 좋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왜 이런 걱정하는지 모르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다이어트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 중요하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그렇고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이런 비만 관련한 또 모멘텀을 받는 기업들은 여전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데이터 하나씩 좀 열어볼까요? 네, 지금 제가 급하게 하나 데이터를 좀 추가를 하나 했는데요. 지금 앞서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리비안에 관련돼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십니다. 폭스바겐이 리비안에 7조 원. 물론 지금 시차를 좀 두고 나서
투자를 한다라는 맞아요. 이야기가 있어요. 등. 예, 그래서 지금 10억 달러를 투자하고 향후 40억 달러 추가로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합작 회사 설립에 대한 소식도 있었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호재성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리비안이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40%가 넘게 폭등을, 와. 뭐 지금 제가 캡처한 기준으로 보게 되면 38%가 폭등을 했는데 정말 엄청난 폭등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리비아는 사실 형님이 있잖아요. 아마존. 아마존이라는 예, 큰 예. 형님이 있는데 그동안 왜 이렇게 좀 변변치 못할까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폭스바겐이 너다. 아, 그렇죠. 너다. 너를 내가 품겠다. 예.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근데 이제 많은 월가에서도 사실 네. 많은 스타트업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 중에 뭐 루시드도 있고 리비안도 있고 피스코도 뭐 물론 피스코 이제 파산 신청을 했지만 리비안이 가장 좀 뭐랄까요? 가장 기대가 이제 성장력, 예, 아, 성장성에 있어서 탄탄한? 기대를 많이 했었죠. 물론 이제 아마존이라는 이제 큰 형님이 뒤에서 딱 봐주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자 그래서 일단 리비안은 투자하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또 예. 루시드도 뭐 동반 옆에 있다가 같이 또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뭐 투자를 해야죠 누가. 예, 뭐 그렇죠. 폭스바겐 했으면 뭐 GM이나 포드라도 같이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희망회로는 금물입니다. 예. 자, 다음 데이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냉정하죠 제가. 예. 다음 자, 데이터. 다음 데이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어나는 주식 포지션 최고치에 도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뭐 사실 제가 주간 단위로 늘 이제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고 있는 표이긴 한데요. 지금 최근에 들어서 물론 AI 랠리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어느 부분에 자금이 유입이 되고 또 빠져나가는지 그 부분도 이제 우리가 디테일하게 좀 봐야겠지만 지금의 주식 포지션은 늘어나고 있고 과거 주식 포지션이 최고치를 찍었을 때 뭐 소위 얘기한다면 1.0을 정도 찍었을 때는 보통 다시 주식을 비중을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물론 아직 룸이 좀 있어요. 아직은 룸이 좀 있지만 그 최고치로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뭐 주식에 대한 과열, 특히나 빅테크에 대한 과열이 또 시장에서는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런 랠리가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도 있고 이런 주식 비중을 계속 유지하면서 또 몇 개월 정도 뭐 유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뭐 찍었다가 바로 내려온다 뭐 이러기보다는 하나의 우리가 주식 비중이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있다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제가 주기적으로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6개월 동안에 테크 섹터의 자금 유입이 지금 급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6개월이 아니죠. 최근 6월입니다. 6월. 저게 테크 섹터일까요? 엔비디아일까요? 제가 그래서 그걸 준비를 했어요. 진짜요? 예, 준비를 최고, 했는데 최고, 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엔비디아인 것 같아요. 예, 엔비디아에 집중적으로 좀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고 네. 있습니다. 일단 최근 6월을 좀 보시게 되면 사실 테크가 지난 4월 때부터는 조금 빠졌어요. 그러니까 헤지펀드에서도 테크 섹터의 비중을 줄이는 모습을 주 단위로 제가 지난 뭐 한 2개월 전쯤에 아마 보여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조금씩 줄이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테크 섹터가 어느 정도 너무 과열이 됐고 그 다른 sektor의 수급이 좀 옮겨가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네.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테크 섹터에 갑자기 급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이 기울기를 보시게 되면 갑자기 이렇게 노란색이 또 올라가게 되면서 이 네.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은 좀 유추해 보면 최근 들어서 6월 들어서요. 이 지난 이제 금요일부터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조정을 좀 줬죠. 자,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주가의 흐름이 조정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이 엔비디아 쪽으로 특히나 레버리지를 쓰는 그런 ETF가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차트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테크 섹터에 대해서 갑자기 좀 급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물론 이게 엔비디아 때문에 다 올라갔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겠지만 AI에 대한 뭐 3차 랠리? 뭐 4차 랠리? 이거를 보고 들어간 건지 모르겠지만요. 이러한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들어간 것을 지금 블룸버그 이제 차트를 통해서 네. 확인이 좀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네. 절대치를 보게 되면은
지금 뭐 이런 섹터 전체 자금이 엔비디아로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만 엔비디아가 갑작스럽게 또 이런 많은 자금이 들어갔다. 자, 이런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언제 뭐 얼마나 하게 될지 뭐 올해는 계속 3번에서 2번, 2번에서 3번으로 줄긴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제금리 고점 대비해서 좀 밀리고 하다 보니까 또 채권 ETF에 엄청난 자금이 몰리고 있다라고 맞아요. 하죠. 예, 지금 20년 국채를 추종하는 ETF TLT입니다. 네. TLT인데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에 채권 ETF 역대급 자금이 유입이 됐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ECB에서도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 영국도 물론 금리 인하는 이제 앞으로 8월, 9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자, 미국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가 시기가 분명 뭐 올해 한 번 할 것이다, 2번 할 것이다 이야기는 많지만 한 번이든 2번이든 금리 인하 시기가 계속 다가오니까 하긴 할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채권 ETF에 그대로 녹아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채권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고 역대급 자금이 과거에 보세요. 이 변동성 보시게 되면 점점 더 다가올수록 물론 이제 2020년부터 점점 이제 변동폭이 크긴 했습니다. 왜냐면은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되면서 점점 이제 변동성이 커지긴 시작했는데 2024년 들어가지고 이제 이 부분이 좀 역대급 자금이 또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그만큼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월가에서는 이 부분을 또 우려를 하고 있어요. 혹시나 이번에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되면 네. 또 채권 가격이 얼만큼 또 채권 수익률이 얼만큼 또 올라가게 되고 채권 가격은 또 떨어지게 되고 그런 게 또 다시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도 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되는 네. 확인을 하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좀 많이 있고요. 자, 그 부분은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이제 이슈 어제 저희가 전해드리려고 했었던 탐리 이야기입니다. 네. 2030년 사실 우리가 이제 오늘 오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지만 분명히 이런 장기적인 전망은 데이터를 가지고 근거를 갖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걸 텐데 15,000 S&P 500 지금 S&P 500이 여러분 지수가 5,500을 살짝 넘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5,500을 넘었다가 다시 내려왔군요. 5,400 세 배. 후반인데 2030년이면 사실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죠. 그렇게나 많이 오르려면 뭐가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평균치 대비해서 지금의 시장 자체가 너무나도 성장성이 좋고 기업 이익이 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과거의 어떤 기준보다 좀 높여서 이제 2030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약간 조금 사진은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저 표정과 이 네. 제스처가 약간 믿거나 말거나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제가 15,000 간다라고 했다가 네. 바꿨어요. 갈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제가 조금은 바꿨습니다. 일단 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 경제는 위기에서 이미 증명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 시기 때 미국 경제가 얼마나 강한지를 이미 증명을 했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평균치와 지금 향후 앞으로 미국 경제에 대한 그 평균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약간의 기준점을 좀 다르게 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자, 연간 약 20% 주가 상승을 예상하며 수익 성장은 12%에서 15%. 그리고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R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 5% 정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PER 주가 수익 비율에 비해서 5%가 추가될 것이다. 더 얹어질 것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늘어난다. 과거 사실 뭐 30년 뭐 평균, 10년 평균을 보게 되면은 S&P PER 같은 경우에는 뭐 17배 또는 뭐 17.5배 뭐 이 정도로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데 5% 정도 더 추가되면은 그냥 연평균 뭐 22%, 23% 정도를 기본값, 디폴트 값으로 가지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향후 2030년 또는 그 이상 갔을 때는 이게 뭐 계산을 때리면 계산기로 이게 S&P 500이 15,000까지도 갈 수 있는 뭐 그런 여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코로나 때 기업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탄력적이라는 것을 증명을 했고 왜냐하면 글로벌 경제 침체 그리고 대규모 실업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수익을 관리했던 그러한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그런 모습에 이런 부분을 이제 뭐 좀 논리적으로 뒷받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멀티플을 5%보다 더 높은 비율로 또 상승할 수 있다. 그만큼 시장이 변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자, 올해도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그냥 펀스트랙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탐리가.
자, 근데 AI 도입률이 엄청나지만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활용 사례가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노동력 자체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이 AI가 얼만큼 좀 활용할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례가 좀 우리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기업이 얼마나 많은 수익을 창출할지 우리가 좀 과소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AI라는 것 자체가 야, 이게 좀 돈이 되겠어? 하지만은 엔비디아가 직접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가 지금 막 설립이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많은 스마트폰 또는 아이패드의 어떠한 수요 사이클, 그러니까 업데이트 온디바이스로. 사이클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도 좀 과소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6월 랠리에 대해서는 사실 교과서적인 랠리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6월은 1분기 상승, 그리고 4월 하락, 5월 회복 후 플러스 달로 이제 보통 이제 4월 하락을 하고 5월이 좀 회복되고 나서 6월은 올라가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6월에 대한 상승이 좀 있었는데 2027년 이후 중앙값이 3.9% 더 상승했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번 6월 랠리에서는 우리는 교과서적인 랠리였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펀스트랙 같은 경우에도 목표치를 지금 5,200으로 제시를 했었어요. 연말에 저 5,200이면 벌써 넘었잖아요. 벌써 넘었죠. 그래서 본인들도 아마 조만간 목표치를 곧 수정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라면 과연 펀드 스트리트 탐리는 올해 목표 지수를 얼마나 올릴까요? 한 기본 모르겠네요. 7천은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가장 또 긍정론자니까 시장에서.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논리를 여러분들은 파악하시면 아유 뭐 이렇게 터무니없는 소리야라는 것보다는 그 내용에 어떤 논리로 저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냐, 결국에는 이익에 대한 성장이 굉장히 증가할 거라는 기대감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이슈는 자동차 판매가 올해 하반기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거 뭐 얼마 전에 있었던 약간 그 해킹 그 관련해서도 영향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수요에 그러니까 수요에 관련해서, 예, 수요에 관련해서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뒤에 가서 좀 뭐 차트도 보여드리겠지만은 이제 중고차 관련해서도 가격 추이를 같이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차 관련해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네. 자동차 시장의 불황에 대해서 일단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는 미국 자동차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물론 이 자동차 판매에 있어서는 보통은 하이브리드, 그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가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들 그 부분은 뭐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죠. 하지만 하반기는 이러한 모멘텀을 이어가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계절성 요인도 있습니다. 보통은 연초가 되면은 많은 신차들이 나오게 되고 그 올해의 판매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프로모션도 많이 하기도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판매량이 많이 올라가는데 지금에 쌓여져 있는 차량 재고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인센티브가 증가하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아요.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득이죠. 가격이 싸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좋겠지만은 우리가 투자하는 투자자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경제 상황, 그리고 금리가 뭐 인하가 언제가 될지,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이자율에 대한 압박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또 미 대선의 불확실성이 또 있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좀 우려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좀 이득이죠. 왜냐하면 전례 없는 시차 공급이 막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증가하니까 가격이 상대적으로 또 하락을 하고,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승자, 그러니까 지금 6월 말이 이제 다 끝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매출단을 좀 보게 되면 GM 같은 경우 또는 토요타, 혼다, 이러한 기업들은 사실 올해 상반기 승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뭐 매출 성장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올해 상반기 뭐 다들 예상했다시피 테슬라 또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는, 스텔란티스는 CEO가 우리가 너무 오만한 선택을 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가 오만한 이러한 선택, 이런 부분 우리가 바로 잡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매출에 있어서 이 매출 점유율이 4위에서 6위로 떨어졌어요. 스텔란티스가. 테슬라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신차에 대한 그런 재고가 지금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판매량이 좀 급감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내 자동차 판매량 추이를 지금 최근 데이터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6월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 회색 진한 거랑 흐린 거랑 파란색 있는데 이게 맞아요. 어떤 거죠? 가장 흐린 게 2022년이고요. 네, 네. 2023년이 그 네. 진한 회색이고 파란색이? 파란색이 2024년입니다. 그래서 5월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올라갔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반기는 이만큼 좋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2.9% 상승했다는 부분이 진한 회색에 비해서 그래도 매월 괜찮았다. 그러네. 뭐 물론 지금 4월 달은 일부 좀 조정이 있었지만, 하지만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반기입니다. 네. 이 하반기가
작년 2023년 이 짙은 회색에 비해서는 아마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계절성이 좀 있죠. 계절성이 있어서 하반기 때는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기업에 특히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2월은 보통 판매량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떨이. 그렇죠. 네, 그래서 차는 12월에 사야 돼요. 맞아요. 예. 12월에 많이 사고. 연식이 딱 바뀔 때가 가장 좋은 맞아요. 구간이죠. 그래서 12월은 뭐 계절성으로 네. 이렇게 튀어오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 자료가 중고차 가격 추이예요. 얼마 전에 기사에 그 테슬라 전기차 가격이 앞자리가 달라졌다 이런 기사를 봤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많이 떨어졌네요. 계속 떨어져요. 계속. 진짜 바닥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건데. 바닥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떨어지니까 뭐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죠. 네. 하지만 이게 테슬라에 있어서는 테슬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게 그래도 중고차 가격 방어가 어느 정도 돼야 신차 가격에 대한 그러한 수요가 또 더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중고차 가격 방어를 전혀 못하고 있으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 이 흐름을 차트를 좀 EV? 보게 되면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EV 전기차죠. 전기차 가격이 지금 중고차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23년 6월부터 해서 2024년 5월까지 네. 뭐 정말 뭐 반등 없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반면에 내연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연기관은 오히려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 EV가 시장을 뭐 점유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때는 네. 이제 내연기관이 좀 빠지긴 했는데 이게 EV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네. 오히려 이제 내연기관은 올라가고 있는 거기는 예. 버티고 있는 버티고 거잖아요, 있는 지금.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이다 보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추이를 같이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앞서서 저희가 그 12월에 연식이 바뀐다고 했는데 네. DS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미국은 연식이 여름에 바뀌어요라는 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 미국은 어떤지 제가 이제 가서 차를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때요? 정확하게 저도 뭐 연식이 언제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도 미국에서 차를 사서 네. 운행을 네, 네, 했던 네. 경험이 있는데 저도 사실 그때 저는 한 3월 초 그러니까 이제 한번 예서 2006년식이다. 그럼 2007년 되면 2006년은 이제 과거 올드한 그렇죠. 모델이 된 거니까. 근데 그게 보통은 3, 4월 때 가격 할인을 정말 많이 해요. 이미 이제 그러니까 12월에 안 팔린 네, 제품들 2월들로 많이 넘어가서. 하는데 그러한 수요가 있긴 한데 네.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더 쌓이면 네. 더 하락하는 그 그렇죠. 구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보통은 이제 3, 4월 때.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대학생들이 보통은 이제 학교를 갈 때, 그냥 신입생들. 네.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뭐 예를 들면은 거기가 신입생이 9월이잖아요. 그쵸, 9월 그쵸. 입학. 예. 그래서 여름이라고 그러니까 뭐 건가? 그런 판매량이 좀 많이 늘 수도 있고요. 뭐 브랜드마다 다르다고도 하시고 예.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저는 미국에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우리 박 팀장님은 미국에 살았지만 잘 모르고 차를 사봤지만 연식이 언제 바뀌었는지 왜냐면 이제 그게 벌써 20년 전이야. 제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됐어요. 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예, 20년 전이에요. 20년 전. 근데 지금하고는 완전히 또 달라졌겠죠. 저는 전기차 가격이나 중고차 가격 하락하는 게 과연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도 또 궁금해요. 예전에 한창 인플레이션 엄청 올라갔을 때 그때 이제 중고차 가격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부담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떨어진다면 인플레이션 하락에는 또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다음 이슈 바로 보도록 하죠. 네, 다음요. 예, 가도록 오늘은 할게요. 뭐 보고 계셨어요? 아니요. 지금 댓글창 읽고 있는데. 미국 예. 신차 11월 정도에 나와요. 있는 집 자제네요. 팔남박은. 예, 있죠. 다 있죠. 전혀 뭔가가 없습니다. 있죠. 예. 자, AI 주식 랠리가 러셀 지수의 리밸런싱에 영향을 미칠 거. 우리 네. 러셀밥이라고 이름을 좀 바꿔야 될 것 러셀밥. 같아요. 예. 이제 갈 때 된 것 같은데 네. 마지막 조정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것도 무슨 소식일까요? 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금요일 이제 장이 마감이 되면 여러 이제 지수에 대한 리밸런싱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뭐 물론 S&P 500도 뭐 신규 종목이 새 종목이 들어가게 되고 또 새 종목이 또 편출되는 그러한 모습을 아마 이번 주에 나올 것 같은데 이번 주 금요일에 보시게 되면 이제 새로운 가중치 그리고 구성 요소를 반영해서 새로운 포트폴리오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6월 말이 지나고 나서 리밸런싱을 했었을
때 그 기준점하고 지금 1년 동안의 그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너무나도 급등한 엔비디아 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때문에 이 두 종목 때문에 지수의 영향을 가장 크게 줄 것으로 좀 여겨진다 이렇게 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프리스 주식 전략가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지난 1년 뛰어난 성과로 인해서 러셀 1000 성장지수 포함된 성장주 종목이 400개 미만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요. 자, 상위 5개 종목이 가중치의 44%를 차지할 것으로. 5개 종목이 44%를 차지하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리밸런싱이 아주 과감하게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상위 종목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렇죠. 이러한 상황이 과거 작년 6월 말과 지금의 완전히 확연한 차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수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하나의 또 향후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일 수도 있는데 5개 종목의 가중치가 44%면 네. 5개 종목이 상승하면 지수가 상승하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수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은 이 리밸런싱 되는 이러한 어떤 이제 가중치에 따라서 조금 예상을 뭐랄까요? 약간의 예상치 상승폭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러셀이 2000 성장주입니다. 성장률의 가중치도 좀 변화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기술주 가중치가 4.6% 감소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감소하는 것만큼 러셀 2000 지수에는 헬스케어가 3.4%가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만큼 지금 기술주 자체가 워낙 사이즈가 커지고 네. 헬스케어 자체가 특히나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시기 때문에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러셀 특히나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많은 자금에 대한 압박을 받다 보니까 그쵸. 이 가중치가 많이 좀 괴률이 많이 커졌는데 이런 부분을 리밸런싱 하게 되면은 헬스케어 비중이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혹시나 헬스케어가 다시 좀 붐을 일으키게 된다면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또 아웃퍼폼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에 가중치가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러셀 2000 지수에 대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웨이모 소식 간단하게만 들어볼게요. 예, 웨이모요. 내일 웨이모가 할까요?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한데요. 8월부터 샌프란시스코 모든 사용자들이 로보택시 서비스를 개시한다. 오.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샌프란시스코 처음에는 피닉스에서 시작했고 샌프란시스코까지 넘어왔고요. 네. 지금 LA로 이제 넘어가는 상황인데 LA는 일부 지역에 한 해에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인타운에 뭐 할까요? 한인타운인지 모르겠어요. LA 안에 한인타운 있잖아요. 있죠. 예, 있죠. 네. LA 한인타운 유명하잖아요. 네. 유명하죠. 자. 가보셨어요? 아니요. 안 오셨어요. 전 미국은 동구만. 유명한 것만 지하장점 예, 동구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텍사스 오스틴까지 확장 계획이다. 네. 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보택시가 사실 테슬라의 8월 8일 날 로보택시에 대한 이제 발표가 또 있다 보니까 8월이 로보택시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달이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모로 8월 8일에 이제 테슬라도 예. 뭔가 이제 관련한 얘기를 그렇죠. 공개하고 웨이모도 웨이모도 8월이고 8월에. 8월에 그럼 국장에서도 막 또 난리 관련한 날 수도 테마가 또 강력하게 아마 형성될 수 선반영 있겠네요. 되니까 7월에. 아. 가야 되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월가 뉴스를 또 오늘 좀 약간 저희가 방정맞게 진행을 해봤는데 네. 내일은 좀 자중을 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YMG 박종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